안녕하십니까. 공양뉴스입니다. 공양뉴스는 투표 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2014년 5월 8일서부터 투표 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 대상 언론사로 지정이 된 신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4.15 총선에 대한 평가를 하겠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헌법 전문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이 승리를 했고, 헌법 전문 정신에 반하는 세력이 퇴출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객관적일 것 같습니다. 이념 논리가 아니라. 헌법 전문을 한번 볼까요?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과 국민의 균등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것을 8차에 걸쳐 헌법을 의결하여 국민투표에 개정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이 대목에서 정치적으로 뚜렷하게 편견이 있죠. 건국절 논란이죠.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건국절을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었죠. 논리들이,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었죠. 이것은 노컷뉴스의 팩트체크인데요. 2019년 4월 4일 기사고요. 임시정부 100주년 기획 기사인데 1948년 건국 논란, 이 건국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을 했던 지금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 때 주장을 했던 1948년 건국절 논란, 이승만도 부정했다라고 물음표를 했는데 내용은 이승만 기미 독립운동으로 민국정부 수립, 임정 정통성 확인,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헌법의 전문 정신에 반대되는 주장인 거죠. 이 내용의 기사들을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이승만, 여기 한번 볼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원을 사용한 것은 민국이라는 명칭에 표시되는 민주정치 제도를 우리는 이제 와서 남이 조력으로 수립한 것이 아닌 벌써 30년 전에 기미 독립운동으로, 즉 3.1 운동, 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했다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자유로 수립한 정신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기미독립운동으로 민국 정부를 수립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라고 이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48년 이승만 정부의 시작을 대한민국 시작으로 보는 건국론을 주창하는 이들이 국부로 숭상하는 이승만마저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이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론, 즉 이승만 정부를 시작을 하는 건국절 건국론은 헌법과 배치된다 라고 기사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바로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어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지금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승만 정부의 그 법통을 이어가서 그것을 건국론으로 해서 건국절로 주장을 했던 그 주장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반대되는 주장을 했던 반헌법적인 정치 세력이었죠. 요번에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심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지금 4.19 민주이념 그리고 이어지는 조국의 민주개혁, 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 이거에 부합하는 정치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에 앞장섰던 그 투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에 해당되는 저 헌법 전문에 미래통합당에 있는 정치인 중에 부합하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나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 평화적 통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통일정책과 박근혜 정부 때 통일정책,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 때 자유한국당,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 그 전으로 이어서 쭉쭉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5.16, 5.18, 자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 죽인 그 정치 세력의 뿌리를 둔 정당이 바로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그 정당이 과거에 선거 때 되면은 북한과 짝짝꿍 해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총풍 사건 다들 아시죠? 그리고 그 정당의 정치인들이 무엇을 주장을 했었죠? 우리도 핵무기 가져야 된다. 그런 주장했던 그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 미래통합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평화적 통일에 대한 이 헌법 전문에 부합합니까? 남북이 지금 평화적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 헌법 전문에 부합한 정책을 피는 문재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이 더 부합합니까?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에 더 부합합니까? 미래통합당이 더 부합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남북이 동포애로서 정의와 인도 그리고 서로 단결을 공고히 하고에 더 부합합니까? 아니면은 미래통합당에 더 부합한가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적폐청산이라는 개념들이 있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이 헌법 전문의 정신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부합합니까? 미래통합당이 더 부합한가요? 계속 이어가 볼까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 헌법 전문 정신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부합합니까? 미래통합당이 더 부합한가요? 여러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이 헌법 전문의 정신에 대입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들이 이 헌법 정신에 더 부합하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미래통합당이 이 지금 헌법 전문 정신의 자율과 조화, 자유적 민주질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에 더 부합한가요? 미래통합당이.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더불어민주당이 더 부합한가요? 미래통합당이 더 부합한가요?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부합한가요? 미래통합당이 더 부합한가요? 이 헌법 전문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번 4.15 총선은 헌법 전문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이 승리를 했다. 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헌법 전문 정신에 반하는 세력 퇴출이 시작이 됐다. 그 정당이 어디예요? 미래통합당입니다. 미래통합당이 헌법 전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지금 시작한 퇴출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15 총선에 대한 평가를 헌법 전문에 대입하여 평가를 해봤고요. 앞으로 헌법 전문 정신 그리고 헌법의 각 조항들을 대입을 해서 정당의 정책을 판단하시고 투표를 하시면 앞으로 대선 그 후에 또 선거들 우리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코로나19 그 국가 주도로 그 방역과 모든 것들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원하는 그 언론과 그 주변 세력들만 중국 우한 코로나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그 대책에 대해서 비판들을 해왔죠. 신랄하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들 조용히 하고 있죠? 온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그 방역 대책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쓰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지금이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는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시작을 했고요. 스스로 그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국민들이고요. 지도자를 누구를 뽑고 어떤 정치 세력을 주요 정치 세력으로 투표를 통해서 국회에 진출시키느냐에 따라서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되어지고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국민들이 많이 양산되는 그런 그 나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이미 검증이 되고 그 확인한 바와 같이 세계가 인정하는 것과 같이 우리 국민의 이 능력, 우리 대한민국의 그 능력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대한민국 능력 있는 국가고요. 우리 국민 능력 있는 국민들입니다. 그것을 통합하고 화합하고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정치 지도자를 뽑아서 국회에 보내고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투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기준은 헌법 전문 그리고 헌법의 내용들을 각 정당의 정책을 대입을 해서 판단을 하면 된다. 그게 가장 객관적이다. 이제는 더 이상 좌파 우파 진보 보수라는 그 언론이 주장을 하는 또 일부 정치 세력들이 주장을 하고 우리가 관용적으로 써왔던 좌파 우파 구구 국자 보수 진보 이런 단어 더 이상 쓰지 맙시다. 헌법의 전문 그리고 헌법의 각 조항들에 대입을 해봐서 헌법에 맞는 정당인가 정치 세력인가 헌법에 맞는 주장을 하지 않는 정치 세력인가 그 기준으로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투표를 하시면은 이 나라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고요. 후손들에게 그 좋은 나라 물려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약뉴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공약뉴스는 객관적인 투표 정보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신문사입니다. 앞으로 공약뉴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